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1-4 에너지 전환 효율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에너지들이 서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효율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그죠? 그럼 겨울에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난방에 지금 활용되는 게 뭐 도시가스를 보통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뭐 석유, 등유 이런 걸 썼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힘들게 뽑아낸 석유를 자, 이런 기름 난로에 넣어가지고 난방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아니면 이런 기름 보일러에 넣어서 난방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 둘을 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같은 일정량의 석유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사용하는 게 더 우리가 원하는 열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 자, 만약 우리가 투입한 이 석유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 중에서 이 난로는 우리가 원하는 열 에너지를 30을 뽑아냈고, 이 보일러는 40만큼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같은 양을 투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용할 거란 말이야. 자, 같은 양을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얼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에너지 효율의 개념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식은요, 자, 분모에는 투입된 총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의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100을 곱하죠.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의 단위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좀 흐리지만, 자, 여러가지 제품들의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표입니다.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죠. 자, 이 녀석들은 이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약 에너지 소비 30%, 한 40%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즉, 똑같이 뭐 투입을 했을 때 1등급과 5등급을 비교를 하면 1등급인 제품이 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의 양이 30%, 40%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생물체 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생물체 내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TP라는 겁니다. 자, ATP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녀석에다가 이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ATP가 만들어지는데 투입된 총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거죠. 자, 먼저 포도당 1몰에 우리가 섭취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잠깐 몰이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6 곱하기 10의 23성계가 모여있을 때 우리는 1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포도당 1몰이 만들어낼 수 있는 ATP의 개수는 ATP 38몰만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P 38몰만큼을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 포도당을 만드는 데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 이 포도당 1몰을 합성하는 데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만드는데 태양 에너지 688kcal만큼을 흡수해봐가지고 이 포도당 1몰만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이 ATP 38몰을 우리가 합성을 하는데 총 필요한 에너지는 688kcal가 투입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만큼이 ATP 38몰만큼을 만드는데 우리 몸에 투입된 에너지의 양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이제 이걸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사용을 할 때 이 ATP를 분해해서 그에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데, 이때 ATP를 분해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만큼이냐 하면, 자, 1몰의 ATP를 분해를 하면 약 7.3kcal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포도당 1몰이 몇 개를 만들었죠? ATP 38몰을 만들었죠. 그럼 38몰을 우리가 분해했을 때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죠. 자, 이걸 두 개 곱해주게 되면은 약 277.4kcal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비교를 해봅시다. ATP를 생성하는데 총 투입된 에너지는 688kcal인데 우리가 그거를 분해해서 사용할 때는 277.4
킬로칼로리만큼만 썼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몸의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총 투입된 에너지가 태양에너지 688킬로칼로리가 투입이 됐고요. 우리가 사용한 총 에너지가 277.4킬로칼로리가 투입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약 40.3%가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즉 투입된 것 대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뽑아낸 게 4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 교과서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장치의 효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형광등 20%, LED 전구 50%.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이거 왜 투입된 거 대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수치가 왜 작을까? 우리가 투입한 걸 100% 우리가 원하는 걸로 뽑아낼 수는 없을까? 효율이 100%일 수는 없을까? 자,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연구기관입니다. 자, 연구기관의 정의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아.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뭔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그런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연구기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 자, 연구기관을 처음에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투입을 했어. 10만큼 투입을 했더니 얘가 이제 계속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10의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에너지 효율이 100%니까. 근데 그 와중에 외부에 일을 계속 한대. 일을 계속 한다는 말은 내가 에너지를 계속 소모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10을 투입했는데 이 10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일도 계속 해준다는 이야기는 바깥으로 뭔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납니까?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10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10의 에너지가 더 커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위반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뭔가 10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도 10이 돼야 된다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하는 이 연구기관들을 우리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종 있으면 뭐가 또 있겠어? 그 2종이 있겠죠. 자, 2종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좋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연구기관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성립하긴 하는데 만약에 열 에너지를 100을 투입을 하면은 얘가 외부에 어떤 해주는 일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의 에너지 전환이 100%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하죠. 전후의 에너지 양이 같긴 한데 이 녀석이 100%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외에 어떤 에너지가 항상 발생한다. 이 저온의 열 에너지가 항상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100% 전환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저온의 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이걸 다 사용을 하면은 100%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떤 열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열 에너지가 쭉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쭉 퍼지는데 이 퍼지는 거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퍼지다가 다시 모여드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무질서하게 계속 퍼져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 녀석들이 다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저온의 열 에너지는 항상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연구기관을 우리는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연구기관이란 외부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얘가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1종 연구기관은 투입한 것보다 뭔가 뒤에 나오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얘가 원하는 에너지로 100%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항상 저온의 열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제2종 연구기관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저온의 열 에너지가 항상 발생하므로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의 차이점은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한다는 것이고요.
자, 제2종 연구기관은요,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일어날 때 100%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저온의 열에너지가 발생해야만 한다.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한다라는 거. 자, 이 둘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식이 하나 나왔다, 그죠? 근데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연구기관은 서술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많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